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단독 입수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경우는 뭐 어렵게 얻어낸 게 아니라 일종의 현장에 계신 분들의 하소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라,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한테만 알려주셨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왜 저한테만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얘기 참아 못하겠다. 왜요?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이 뭐죠? 코로나19 우리 어떻게 알고 있었죠? 감염력 높고 네. 치사율 높다.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치사율은 훨씬 좀 낮아요. 대신 감염은 엄청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것대로 방역 수칙이 세워져 있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과연 이 방식이 맞는지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아예 멈추게 해버리면 코로나19 감염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인간의 삶도 멈춰지잖아요. 네.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얘와 함께 효율적으로 잘 가느냐의 문제를 학자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환자 봤더니 10명 중 8명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감염시키지 않았어요. 10명 중 8명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10명 중 8명이 다른 사람을 아무도 감염시키지 않는데 이 세계적인 팬데믹은 왜 왔을까요? 그 2명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 그 2명이 이 우리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을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죠? 10명 중 8명,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 8명을 우리의 방역 역량을 막 투입했던 것을 빼내서 나머지 2명한테? 그렇죠. 슈퍼 전파의 환경에 놓인 2명을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근데 평상시에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병원 오명동 감염내과 교수님을 찾아뵙고 저도 어제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80%는 증상이 가볍거나 뭐 증상이 별거 없고 20%만 입원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대응이 방역과 임상 두 축인데 두 축 다 이 현상을 잘 반영해서 정책 전략을 짜야 돼요. 이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논의됐던 얘기고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입니다. 근데 왜 안 알려주셨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으로서도 이 모험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자 한 명 한 명을 다 역족하는 방식을 지금 그래도 우리 K방역이라고 해서 지금 잘 감염이 통제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아마 그건 다른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기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우려가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감염자를 역적 조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장기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슈퍼 전파 환경을 막기 위해 우리의 방역 당국의 노력을 좀 더 모으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궁금한 게 그 누가 10%, 20%에 속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이 다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지. 어떤 환경에서 이런 슈퍼 전파가 이루어지냐를 쭉 봤더니 3밀입니다. 밀폐된 곳. 그다음에 사람이 밀집해 있는 곳, 그리고 밀집해 있는 곳에서 밀접 접촉돼 있는 이 3밀의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 바이러스가 마구 증식해서 말만 해도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슈퍼 전파가 이루어지는 환경이겠죠. 저는 이것도 어제 8시 뉴스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건데 오.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입으로 숨 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감염되더래요. 그럼 코로 숨 쉬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오. 왜냐면 코는 일단 좁고 이 경로에서 이 바이러스가 뭐 코털에 걸린다거나 점막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입은 그런 방어막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3밀 상황에서 입을 많이 사용하는 게 대단히 안 좋은 거지. 예를 들면 샤우팅을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걸 대표적인 슈퍼 전파 환경의 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 80% 사람들의 감염력이 0에 수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는 0에 수렴했죠. 근데 그 70-80%의 사람이 아예 감염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도 3밀에 해당하는 곳에서 어떤 입으로 하는 것이 된다면 그도 수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80명은 왜 감염을 안 시켰을까요? 친밀적으로 안 가서. 그럼 방역의 틀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우리가 접촉했던 거 간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역학조사반이 감염자를 추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3밀에서 이렇게 하는 환경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 예측으로 미리 방어하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각국의 방역 수준 정도를 측정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면 좀 없이 사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그거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의 방역 지침을 전환할 필요를 방역 당국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슈퍼 전파 케이스를 막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학회 가서 빵 터지고 예배 가서 빵 터지고 빵빵 터지는 걸 막.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최고의 방역은 뭐죠? 최고의 방역은 현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밀접해 있지 않는 것, 그게 최고의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